안녕하세요. 고스트리텔러입니다. 오늘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을 끄고 이어폰을 꽂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지금도 잠들기 전에 눈을 감으면 그 복도가 보여요. 형광등, 흰벽, 리놀륨 바닥, 그리고 끝에 있는 문. 저는 그 문을 2번 열었어요. 한 번은 꿈속에서, 한 번은 현실에서. 어느 쪽이 더 무서웠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테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혜훈 씨가 지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째 만성불면증이었어요. 번역 프리랜서라 새벽까지 일하는 게 습관이 된 탓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포털 배너 광고에서 봤습니다. 뇌파수면연구소 피험자 모집, 3주 입원, 일 5만 원 보상, 만성불면증 치료 가능. 솔직히 돈보다 치료가 더 탐났어요. 연구소 건물은 경기도 외곽 2차선 도로 옆에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간판도 작았고 주차장도 텅 비어 있었죠. 내부는 병원처럼 깔끔했지만 어딘가 묘하게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복도 형광등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고 리놀륨 바닥에서는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베비로, 창문이 없는 1인실이었어요. 첫날 밤 박소율 간호사가 수면 모니터링 정극을 붙여주면서 설명했어요. 두피 5곳, 이마 양쪽, 그리고 귀 뒤. 차가운 젤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꿈 내용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수면 일지에 기록해주세요. 최대한 자세하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뭔가 절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데이 1의 꿈은 단순했어요. 흐릿한 복도,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데이 3, 식당에서 처음 이혜훈 씨를 만났어요. 작은 체구의 검은 머리, 눈 밑 다크서클이 저보다 더 심했어요. 여기 며칠째예요? 제가 물었더니 2주요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밥을 거의 안 먹고 있었는데 포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잘 자요. 그 질문에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어요. 무표정한 채로. 데이 4 아침, 수면 일지를 쓰다가 손이 멈췄어요. 꿈속 복도가 전날보다 훨씬 선명했거든요. 형광등, 흰벽, 리놀륨 바닥, 그리고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손잡이에 손을 갖다 대려는 순간 잠에서 깼어요. 아침 일지를 제출하러 갔을 때 박소율 간호사가 그 부분을 읽더니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히. 데이 5 오후 김도연 박사 면담이 있었어요. 50대 남성, 흰 가운, 항상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은 눈이었죠. 꿈에서 문이 나왔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하자 박사가 3초쯤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문은 절대 열지 마세요. 왜냐고 물었더니 그냥 차트에 뭔가를 적고 면담을 끝냈어요. 데이 숙스 새벽 2시 11분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에 나왔을 때 이혜훈 씨가 혼자 서 있었어요. 벽을 바라보면서 아주 낮게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딱 이 말이 들렸어요. 나도 처음엔 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혜훈 씨? 하고 불렀더니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뭔가 탄 것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데이 7, 꿈은 전날과 달랐어요. 복도가 완전히 선명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문 앞에 섰을 때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제 목소리였어요. 낮고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잠에서 깼어요. 새벽 3시 33분이었어요. 이마에서 정극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제가 뺀 기억이 없었습니다. 데이 Y, 낮. 복도를 걷다가 서버실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안을 들여다봤더니 모니터에 수십 개의 수면 노회파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이름 대신 번호였어요. 저는 7번이었고 이혜훈 씨는 4번이었어요. 그런데 1번, 2번, 3번은 그래프 대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빨간색, 평평한 선 위에 빨간색 X 표시가 3개. 그날 저녁 이혜훈 씨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메일에서 내일 3, 빨간 표시가 뭐예요? 그녀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들 꿈에서 문 열었어. 그 다음날 아침에 없었어. 없었다는 게 퇴소했다는 뜻이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짐도 있었어. 핸드폰도. 그냥 사람만 없었어. 데이 11 꿈. 저는 문을 열었어요. 박사가 열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어요. 문 너머에는 동일한 연구소가 있었는데 형광등이 전부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복도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10명 남짓. 전부 눈을 감은 채로, 잠든 채로 서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어요. 흉곽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번호를 확인했어요. 손목에 입소 밴드가 달려 있었거든요. 2R, 2, 3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눈은 감은 채로 목소리만. 여기서 나가지 마. 저쪽이 꿈이야.
그 순간 알람이 울리면서 잠에서 깼어요. 새벽 6시 00분. 몸 전체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목 밴드에 손톱 자국이 나 있었어요. 꿈속에서 반점 1 손목 밴드를 잡으려다 생긴 자국이었어요. 아침에 일지를 제출하자 김도현 박사가 그 내용을 읽고 처음으로 표정이 굳었어요. 최민재 씨, 어젯밤에 문을 열었군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박사가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어요. 제 뇌파 그래프였는데 새벽 2시 44분에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면 중인데 활성 패턴이었어요. 이 파형은 일반적인 림 수면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어요. 데이 14 아침, 이혜훈 씨 방이 비어 있었어요. 박소율 간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하차하셨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봤더니 짐이 그대로였어요. 옷, 세면도구, 그리고 핸드폰도 충전기에 꽂힌 채로. 저는 이 장면을 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혜훈 씨가 제게 직접 말해줬으니까요. 2일 오늘이 3도 짐 있었고 핸드폰도 있었어. 그냥 사람만 없었어. 다이식. 낮 1시 20분 복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형광등이 켜진 복도 위로 형광등이 꺼진 복도가 반투명하게 덧씌워졌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잠든 차에 서 있던 사람들의 실루엣이 복도 곳곳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눈을 비벼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박소율 간호사가 달려오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지금 꿈이야? 라고 물으니까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물론 아니죠. 하지만 웃음이 너무 빨랐어요. 그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 서랍 안쪽에서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반으로 접혀 있었는데 펼쳤더니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데이 58이 되면 더 이상 어느 쪽이 현실인지 구분 못함. 지금 내가 쓰는 이 메모도 꿈인지 모름.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아직 선택할 수 있어. 나가. 날짜도 이름도 없었어요. 그리고 메모 뒷면에는 숫자만 써 있었어요. 3. 탈출을 시도했어요. 데이 미스 새벽 4시. 현관문을 밀었는데 잠겨 있었어요. 비상구 문도 마찬가지였어요. 복도를 뛰어다니다가 박소율 간호사와 마주쳤어요. 퇴소는 김 박사님 면담 후에 가능해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어요. 면담에서 박사가 말했습니다. 최민재 씨는 이제 프로젝트 리미널의 핵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두세 개 중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협박인지 경고인지 몰랐어요. 지금도 모릅니다. 데이 18 꿈. 어두운 연구소 복도에서 이혜훈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잠들어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어요. 나 여기 있어. 최민재 씨, 꿈이 진짜야. 거기서 깨어나야 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는데 손에 닿는 순간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입소 밴드가 보였어요. 서물어사. 데이 쌍구. 저는 결정했어요. 꿈속에서 깨어나지 않기로 했어요. 잠들자마자 복도로 들어갔고 눈을 뜬 채로 버텼어요. 꿈속에서 눈을 계속 뜨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꿈이 무너지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오히려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딸깍, 딸깍, 딸깍. 복도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그리고 잠들어 서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현실 쪽에서는 뇌파가 이상해진 제 주변을 의료진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두세 개가 동시에 보였어요. 꿈속 연구소에서 이혜훈 씨가 외쳤어요. 버텨, 조금만 더. 현실의 김도현 박사가 뭔가를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또렷하게. 각성 유도 시작. 그 순간 두 목소리가 귀 양쪽에서 동시에 들렸어요. 이혜훈 씨의 목소리와 박사의 목소리. 저는 이혜훈 씨 목소리를 따라갔어요. 꿈속에서 출구를 찾았어요. 복도 끝 비상구 표시가 켜진 문. 그 문을 밀었더니 눈부신 햇빛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동시에 현실에서 제가 벌떡 일어나 침대에서 뛰어내렸다고 해요. 의료진 2명을 밀치고 복도로 달렸어요. 현관문이 이번엔 열렸어요. 아마 누가 잠금을 해제하지 않은 채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신발도 없이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 섰어요. 아스팔트의 열기가 발바닥에 닿는 순간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경찰 조사 결과 뇌파수면 연구소는 정식 IRB 승인 없이 운영된 불법 임상시험 기관이었어요. 프로젝트 리미날이라는 코드명의 실험은 피험자를 극도로 깊은 수면 상태에 유도해 꿈과 현실 경계를 인위적으로 붕괴시키는 실험이었고요. 썸마일, 아이리, 선삼 피험자 3명은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이혜훈 씨는 입소 2주째 이미 혼수 상태에 진입해 있었고 제가 신고한 날 병원 침대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어요. 지금도 의식이 없습니다.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3년 만에요. 그런데 꿈에서 아직도 그 복도가 보여요. 형광등, 흰벽, 리놀륨 바닥, 복도 끝에 문은 닫혀 있어요. 전에는 제가 그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멀리서 그냥 바라만 봐요. 어젯밤에는 처음으로 다른 게 있었어요. 문 너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3번, 똑똑똑.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새벽 3시 33분이었습니다.